자, 이제 19번 있는 페이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어놨죠, 여러분? 안 적어놨는데? 적을 시간 1분 드릴게요. 30초? 형이 적었어요? 심각? 가자. 아까 기울기 주어졌을 때 접선 2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바깥에 한 점을 주면은 이런 한 점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뜨린 접선 2개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2개는 당연히 개수가 2개가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개수가 2개가 나오고 그 2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자. 얘는 인식화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시도를 해봤었는데 아니야. 이게 나아요. 오케이? 그냥 이거를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예제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생각하는 방향만.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자, 5,5에서 저 아저씨의 그은 두 접선을 구해보라.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5,5는 여기 대입해서 성립을 하는 친구예요? 안 하는 친구예요? 안 하는 친구죠. 그쵸? 그러면 아까 2번 케이스인 접선이라고 부를 수가 접점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 맞죠? 아까 2번 케이스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아저씨 볼 건데 그럼 이 아저씨는 일단 접선도 결국 직선의 일정이잖아요. 그렇지? 직선이고 그럼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가는 게 제일 편하냐면 이 5,5와 기울기 미지수를 놓고 직선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걔랑 접한다로 마무리 지으시는 게 내 생각에는 제일 깔끔해요. 근데 그 방법이 제일 깔끔한 것 치고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까지. 오케이? 기본적으로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직선을 그 접선 달았던 방식이랑 비슷하게 이게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기울기 미지수로 놓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예제 보면 나와 계시겠지만 그지? 그렇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게 내 생각에는 가장 쉬워요. 가장 간단하고. 근데 그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그거만 한번 소개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5,5를 지나고 기울기 미지수로 나와 있는 직선을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y는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쵸? 이러면 5,5를 대입하면 성립하면서 기울기는 동시에 n인 친구라고 부를 수 있잖아. 이해가 됐죠? 직선 세팅했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 한다고? 접한다고 놓으면 되는 거라고. 그럼 n 값 구할 수 있잖아. 다른 말로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랑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중심 0,0이고 반지름 루트 5니까 가보자. 그러면 이놈 아저씨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입니다라고 세우면 접선인 거 맞지? 그치? 그러면 루트 뭐 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안에는 얘를 대입한 뭐야? 그럼 날라가고 마이너스 5n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게 뭐랑 같게 된다? 루트 5랑 같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러면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5n 플러스 5가 들어가 있는 친구는 넘어가 보면은 루트 5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양변 뭐 해버릴 거야? 제곱해버릴 거야. 그러면 이동 제곱하니까 전개해야겠죠, 그죠? 앞에 거 제곱 25죠. 곱한 다음에 2배 25죠. 50. 더하기 25. 는 우변 제곱하면 5죠. 그냥 루트 벗겨서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지.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거지. 무슨 분해? 인수분해가 잘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m이 얼마보다? 100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접선이 띡띡 나오면 되는 거지. y는 2x 넣고 전개하고 난리를 쳐보면 이거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넣고 전개하고 난리 치면은 이거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거지. 판별식을 저지르게 되면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뒤에서 얘기할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고요. 예제 19번 풀면서 보여드릴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접점을 미지수로 넣고 들어가면 미지수가 몇 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2개가 나오죠. 그러면 2개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연립을 필수적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연립은 잘 보세요. 접점이 이거고 여기에 그은 직선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직선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들어봐봐. 두 번째 방법.
여기서 오는 걸 두 번째 항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 직선식이 접선식이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점이 뭐를 지난다고 역으로 가면 되는 거야. 5를 지난다라고 역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직선이 얘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할 정리.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1과 알파 커마 베타가 누구 위의 점이니까 지금. 그렇지. 원 위의 점이게 되니까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인 거랑 5인 거랑 두 개를 뭐 해야 된다? 연립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두 개를 연립을 때린 다음에 그 각각 연립한 거를 여기다 뭐 해버려서 대입해버려서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할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세상에 이렇게 나오니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알파는 이거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때 베타는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을 대입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된다.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선생님 생각보다 간단히 들어갈 수 있는데 중심이 0,0이 아니게 되면 식이 5만 배에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러한 단점이 있고 다만 이렇게 0,0일 때는 그리고 연립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간단해지는 경우에는 운이 좋게 이렇게 연립이 간단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요게 훨씬 쉬울 수 있고 다만 이 중심이 원점이 아니게 되고 이 점을 때려 넣는데 얼랄라 막 3알파 4베타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돌아버리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 라스트 3번은 이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욜로 빠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쓰는 게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접점을 이용해서 미지 세우는 게 2번이었고 마지막 3번은 판별식을 때리는 건데 그럼 이걸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가전대에서 그 다음에 이거에 판별식 때려서 0이나를 놓고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정리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냥 2차 방정식이 나와서 판별식 때리면 정리를 어떻게든 하시면 이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걸 이렇게 정리해서 이 형태 자체가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겠죠. 그러한 단점이 있다. 그리고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는 거니까 얘 단점을 공유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건데 웬만하면 그래도 방향하나는 통일하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단점이 있더라도 나는 요거를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원과 직선의 미치관계 따지는 방법도 이거랑 동일하잖아. 그치? 이게 훨씬 간단했으니까. 웬만하면은 일관성을 위해서 나는 요거를 하라고 하는 편. 요거를 한다 그래서 문제 될 것은 없다. 요거를 한다 그래서 문제 될 것까지는 없다. 근데 똑바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식이 복잡하니까. 오케이?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은 기울기 미지수로 놓고 이런 3번 상황에서는 기울기 미지수로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시면 반지름과 같다 뭘 쓰시면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단점이 이제 19번에 등장해 있습니다.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얘 한번 지우고 가도 괜찮죠? 흐름만 알려도 뭐 해야겠다만 3번 상황이구나 뭐를 놓고 뭐를 해야겠다 요거만 파악하시라는 거야. 보자.
점 마이너스 2,4에서 어디에 그 이놈의 근 접선의 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에서 이놈의 근 접선식을 때려야 될 텐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일종의 직선이니까 얘를 지나고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은 직선을 하나 세팅해 주자고. 그러면 y는 m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4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4를 대입하면 성립하면서 동시에 기울기를 미지수로 내리는 친구가 될 것이다. 얘와 얘 사이에 중심 0,0과 반지름이 중심과 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놓으면은 접선 기울기 구해서 접선식 완성할 거라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대입한 거 2m 플러스 4가 되겠지. 00 대입한 거, 그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럼 이놈아가 뭐랑 같아야 된다? 뭐랑? 반지름 2랑 같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겠죠. 이거 풀면 M 나오는 거지. 띠리링 절대값 2m 플러스 4랑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랑 같다. 양변 뭐? 제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더하기 2, 4, 8이니까 16m 더하기 16이와 같이 될 거고. 따라오죠? 뭐 하는지. 이 아저씨 보면은 4m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잘 봐야 돼. 뭔 상황이 일어나는지 지금. 날아갈 수밖에 없죠. 얘도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울분 짓고 있죠, 그렇죠? 날아가죠. 그러면은 16m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양변 16으로 나눈 다음에 약분을 잘 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올 수밖에 없죠. 혜리 맞아 안 맞아?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 아까 분명히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런 데 있는 친구인 건 확실한데, 근데 접선이 몇 개밖에 등장을 안 했어. 지금 하나밖에 등장을 안 했지. 몇 차 꼴이 나와서 중근도 아니라 1차 방정식 꼴이 나와서 하나밖에 등장을 안 했어. 그치? 그러면 일단 이거는 답이 되는 거지 일단. 그치? 그러면 써주면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2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뭐 양면에 4를 곱하든 뭐하든 해서 4 곱해서 넘겨서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겠죠, 그렇죠? 그냥 y는으로 냅둬도 되고. 잘 봐봐. 그럼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하지. 그럼 근원은 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 반지름이 2인 친구니까, 그리고 중심이 0,0이니까 이와 같이 돌아가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각각 x축과 y축과의 교점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같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2,4라는 친구는 정확하게 여기 올라와 있는 친구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은 접선은 이쪽 방향으로 한 놈이 나오긴 하겠지만 얘가 나오죠. 세로선. 세로선이라는 친구는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x는 얼마야? y는 얼마야? 야! X
x는 뭐식이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가 세로선이 무조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근데 이 아저씨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n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이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이 모양에서 n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 형태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치, m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봤자 y가 없어질 리는 없잖아. 근데 y가 없어져야 이 식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야, 세로선이. 다른 말로 우리가 기울기를 미지수로 놔서 식을 세우는 순간 뭐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치, 세로선. x는 뭐식이 형태로 생긴 이 세로선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는 순간 이러한 형태의 접선은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이 방법으로. 안 구해진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 다만 그거는 뭐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방법 뭐가 있어요? 하나 나왔네? 두 개 나와야 되는데? 눈치를 채서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눈치를 까셔야 된다, 이거는. 이거 원에 대입된 점이 아닌데 접선이 한 개 나왔네? 그러면 눈치를 까서 이거 세로선이 하나 있나? 요렇게 잡으셔야 된다. 물론 접선을 이용해서 잡으시면 점을 이용해서 이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해서 대입한 것과 접선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알파 베타를 적구할 수도 있다. 그거는 누락이 없이 완벽하게 나옵니다. 근데 다만 그거는 식의 복잡함이 조금 있기 때문에 특히 중심의 힘이 여기서 벗어났어. 식의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하여튼 x는 얼마인 세로선이야?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친구죠, 그쵸? x 좌표들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여기다가 요거 말을 살짝통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고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된다. (400번은) 노골적으로 뭐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럼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면 아까 거 지웠구나. 예를 들어 아까 했을 때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치? 그치? 그럼 여기서 기울기의 뭐만 구하라고 그러냐? 합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 하거나 곱해보식 쓸 필요가 있시 없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몇 분의 몇이라고 2분의 5라고 답을 썼으면 끝나는 거죠. 만약 문제가 400번 같았으면, 그치? 그럼 400번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고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이 단계에서 근계가만 때려서 답 적으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럼 3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400번 정리한 다음에 그 뒷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400번만 해보고 넘어옵시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먼저 했어요? 그 먼저 했었지. 얘 마이너스 1로 먼저 붙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 안 듣고 이걸로 풀었거든요. 근데 답이 이상하게 계속 틀린 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럼 기울기 이거 분의 이거 한 다음에 구호 바꾼 게 나와야겠죠. 이거 근데 있어요. 아 다시 얘는 지금 여기 대입해서 성립하는 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럼 접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볼게요. 그럼 이 직거리를 해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여기를 이 자리가 알파, 여기를 베타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직선이 2, 마이너스를 지난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혹시 문제가 기울기로 나와서 기울기를 유지하고 싶긴 한데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A 자리, B 자리가 채워진다 이거지? 알파 마이너스 이거 되는 거지. 아니지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플러스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 해놓고 이거 어쨌든 알파 베타가 숫자인 거니까 직선인 거죠 이거죠. 그럼 얘를 대입해서 뭐 해야 돼요? 성립해야 되겠죠. 이 3에 알파 더하기 그치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놈이랑 알파 베타를 여기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죠 지금 원리에 정해져 알파 더하기 대제곱하고 마이너스 3과 얘를 연립해서 알파 베타 잡고 직선식 두 개 만든 다음에 기울기 합치는 거.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하고 그리고 그거랑 이거랑 연립을 해서 알파 베타를 잡고 직선식을 신호로 만든 다음에 네. 기울기 합들이는 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지. 일단 뭐 해야 될지 알긴 알았으니까 공통 접선 마지막으로 하고 일단 정리할게요. 오케이? 소리 끝냈어? 됐고 소리 했어 안 했어? 했어? 마지막 공통 접선 얘기만 하고 정리할게요. 이것도 원이 있다고 생겼을 때 공통 접선은 기본적으로 4개 존재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4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저씨와 이 아저씨는 두 원이 이 직선 기준으로 같은 쪽의 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두 원의 바깥쪽에다 접선을 그린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놈 아저씨와 요놈 아저씨는 마치 두 원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생기잖아, 그렇지?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는 공통 내접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직선식을 구하라 그런 경우에는 직선식을 구하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서도 점짓거랑 반지름이랑 같다. 여기서도 점짓거랑 반지름이랑 같다. 연립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립하는 과정이 어떻겠어? 당연히 매우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이와 같이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잘은 나온다, 안 나온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들 말고는 떨어지도록 잘 설계한 문제들이 간혹가다 있으나 잘 나오는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그나마 좀 나오냐? 거기 3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 요 접점부터 접점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그래도 간혹가다 나오긴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 문제만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원 단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요 길이가 우리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자면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다. 거기 문제 1번 풀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친구예요? 2인 친구, 그죠? 또 하나의 원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3컴마 마이너스 2인 친구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 1이죠. 그리고 여기 길이 구하래요. B라고 났을 때 좀 많이 했을 텐데 많이 안 했을까? 이 길이는 여기서 무슨 선을 살짝 내려주면 이쪽에다가 수직으로 살짝 내려가주면 어차피 파란 길이나 우리 구하는 길이는 똑같죠. 근데 파란 길이를 구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무슨 삼각형이 돼서? 직각삼각형이 돼서 B라고 하는 선을 때려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반지름 1이니까 요만큼도 1인 거고 그럼 이만큼이 2니까 여기는 얼마인 거야? 1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만큼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x좌표 뺀 거 제곱 더하기 y좌표 뺀 거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럼 루트 안에 9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9 더하기 4니까 13인 거고. 그럼 루트 13인 거 이제는 약간의 암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슬슬. 그럼 여기가 루트 13이야. 여기가 1이야. 피타고라스로 여기 나와 안 나와? 루트 12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야 12 더하기 1에 13 나오는 거고. 근데 루트 12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루트 3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 2루트 3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반대로 뭐는? 그림이 아니라 요거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는 공통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죠? 요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역시나 뭐야? 선도 못 그려 똑바로 피타고라스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피타고라스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얘는 같이 피타고라스로 구하려고 봤더니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쉽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일로 오고 일로 와서 만나시면 됩니다. 오케이?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길이가 우리 구하는 길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어차피 얼마야? 2요. 2잖아. 그리고 여기 길이 우리 아까 구해놨죠? 얼마라고? 루트 13이라고 구해놨죠? 그러면은 3. 이만큼 3인 거니까,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 거니까 그럼 이 길이가 B다로 나오지, 그치? 그치. 그래서 그와 같이 구해지면 된다는 얘기다. 원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원 혼자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원 얘기 나오고 앞에서 했던 직선 식 세우는 방법,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좌표나 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식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그 배워놨던 친구들을 합쳐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래서 원을 단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했던 모든 평면좌표, 직방, 원 이 얘기들을 다 종합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단어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 좀 하신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만 잡아주시면 원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넘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일 텐데. 사실 원은 이제 기말범위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원래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한 번 더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기말고사 가서 해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도형 관련된 단어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원과 약간 비슷한 성격의 단어니 함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함수를 공부하는 거. 함수도 비슷해요. 지금까지 했던 것, 뭐 짜잘짜잘하게 했던 뭐 절대값이라든지 집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함수라는 거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어떤 자잘자잘한 아이디어들이 한데 묶여서 좀 이렇게 그 파편들을 얼마나 한데 잘 묶을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단원이 또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럴 거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단위라고 생각해서 원과 함수를 연이어서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도형 이동을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관련해서 기초적인 부분은 잡으면서 그 다음에 함수로 넘어가 볼 거예요. 딱 여기 도형의 이동은 수업만 할 거고 필기만 하실 거고 숙제는 안 나갈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